지금 저희들이 장자 외편을 하고 있어요. 외편하고 내편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편은 우리가 소요유, 채물론, 양생주, 인간세, 덕충부, 대종사, 그 다음에 마지막 응제왕 해서 내편은 제목이 다 세 글자이고 제목이 분명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목이 곧 그 편, 그 장 전체를 포괄한 주제예요. 그런데 외편은 그렇지가 않아요. 외편은 일단 제목이 우리 전 시간에 배운 게 변무였죠. 변무의 뜻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의학용어로 따지면 합지증이었죠. 엄지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이 붙어 있는 상태. 그게 이제 변무였는데, 자, 변무라는 내용이 물론 나오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편 전체가 어떤 인간의 어떤 장애를 다루고 있는 거였어요? 아니었죠. 그건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우언에 불과하고 다루고 있었던 주요 내용은 인간들이 이적으로 내세운 덕목이라는 것, 인의라든지 이런 인간들이 만든 그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이 준 우리 신체이지만 우리 신체에 가령 육손이가 됐다든지 이런 거 뭐 불편하지 않느냐, 군더더기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인간이 왜 거기다가 자꾸 뭘 만들어서 붙이려고 하느냐 우리 몸에 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잠깐 외편의 첫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내가 한번 좀 원문을 좀 써놨어요. 원문 잠깐만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장자 무지무지하게 사실상 어려운 글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해 놓으니까 좀 읽기는 좀 나아졌을 텐데 볼게요. 제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장자 외편의 첫 편이 변무편이었는데 변무와 기지는 추로 성제로다 이 치어 덕이로구나. 예, 부, 최, 현, 우는 추로 형제로다 이 치어 성이라. 아는 한자도 있지만 솔직히 모르는 한자도 많죠. 어쨌든 변무 우리 배웠으니까요. 달라붙은 발가락, 그 다음에 가지쳐 나온 손가락 이런 것들은 천성적으로 나온 것일진저 그렇지만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인 어떤 특성에서는 과분한 거다, 지나친 군더더기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이후 이제 문장이 쭉 이어지고 편이 이어지는데 그 편의 제목을 뭘로 삼았느냐? 이 두 글자만 따다 쓴 거예요. 따라서 변무 자체가 뒤에 주제로서 모든 내용을 다 포괄하지는 않아요. 앞 두 글자만 따온 거예요. 사실 이 편은 제목이 없는 거예요, 원래. 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령 이걸 이제 두루마기라든지 아니면 죽간이라는 나무 토막, 대나무 껍질에다가 썼을 때 둘둘둘둘 말았을 거 아니에요? 말고 여러 뭉치가 있겠죠. 말하는데 찾기 쉽게 거기다가 표시를 해놨을 거예요. 아, 이건 변무로 시작된 내용들이야. 그래서 변무라고 써놨을 테고 그게 지금 제목으로 쓰고 있어요. 제가 이게 강조하여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장자 읽을 때 첫 번째, 장자는 다 이야기다, 우언이다. 이게 팩트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변무, 합지증에 대해서 논한다든가 이런 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변무를 통해서 거기에 덧붙여 하고자 하는 내용을 읽어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장자는 철학이라기보다는 훨씬 문학에 가까워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에서 보면은 가령 불교에서 극락정토에 있을 때 극락정토가 사실이냐 우언이냐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우언이라고 생각해요. 극락정토를 통해서 불교에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극락정토가 정말 있어 없어? 누구 가본 사람 나와?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장자 읽을 때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과학책이 있고 있지 않아요. 내친교회 우리는 경영학 책이 있고 있지 않아요.
정치학책이 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를 우리는 배우고 있지 않아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장자는 제기했고 우리는 장자 통해서 우리를 같이 한번 그걸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배울 마제예요. 마제, 제자도 어려운 한자죠.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요즘 많이 듣고 있는 단어예요. 그 글자예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 농촌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예요? 구제역 할 때 제자가 이 제자예요. 구제역 할 때 제자를 이 제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역이란 말이 구, 입과 제, 발굽 사이나 입안의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병을 구제역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어려운 글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오늘 읽을 내용도 마제라고 제목이 붙었는데 첫 두 글자만 따다가 마제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잠깐 번역해보면요, 말이라는 것은요, 그 말 발급으로서 서리와 눈을 밟을 수가 있고 타고난 털로서 바람과 추위를 막을 수도 있으며 흘초, 음수, 초를 씹어먹고, 제가 리얼하게 번역합니다. 요거 아닙니다. 씹어먹고 음수,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교족이 육, 이거 어려운 글자입니다. 이때는 다리를 들고 펄펄 뛸 줄 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들이 말에 대한 글이냐? 아니에요. 말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네, 말을 제가 이제 저를 도와주는 나수영 박사가 지금 바빠서 못 나오지만 이 자료를 정리해 준 나수영 박사가 말 3마리를 딱 이렇게 처음에 화면에 띄워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3마리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보십시오. 여기에 나온 말은 사실 우리 인간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중의 삶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와 제를 따서 마제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쉬었다 후반부에 강의할 내용이 거협편인데, 거협이라는 한자는 더 어렵죠? 솔직히 저는 장자 강의할 때만 저도 기억하는 한자예요. 평상시에 갑자기 넣고 읽으라면 가만히 있어봐, 이게 본 건데 할 정도로 어려운 한자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장위, 거엽, 탐랑, 발괴지, 도의, 위, 수비, 즉 필섭, 함 등 고, 경휼, 우주자가 어렵죠? 여러분, 그 어려운 걸 제가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원문을 제가 안 읽는 이유가 이거 갖고 1시간 내내 강의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중요하지 않고, 아니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제 관심 있는 분은 어느 기회를 제가 한번 마련해 드릴게요. 한자와 한문을 공부하는 자리를 우리 이 클래스와 병행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고 싶어요. 네, 그때 하기로 하고. 자, 이것만 그냥 거협 그냥 직역해 볼게요. 이 거는 벌리다는 뜻이고, 협은 대나무부터 위에 대나무 만든 상자예요. 대나무 바구리 같은 걸 이야기해요. 근데 바구리를 벌리고, 그 다음에 탐낭, 이건 주머니잖아요. 자루, 푸대 같은 거. 푸대를 뒤지고, 그다음에 발괴, 이 괴는 우리가 괴짜 할 때 괴짜인데, 우리 중국 사람 가서 우리가 짱깨 하죠. 그때 괴짜예요. 그래서 동괴짜 할 때 그 괴짜입니다. 그 괴짝을 이것도 열어 적힌다는 거죠. 벗기는 도둑. 이런 도둑 무슨 도둑이에요? 내 주머니 이렇게 묶어는 여기에서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나머지 안방에 들어가서 자루에 뭘 꺼내가고 하는 점도둑을 나타내요. 이러한 점도둑 위 때문에, 장차 이러한 것 때문에 수비를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녹구를 꽉 메고 그다음에 자물쇠를 꽉 채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문장이 돼요. 이런 말을 왜 갑자기 했을까? 참 장자 정말 이야기꾼입니다. 자, 녹군 필요하고 자물쇠 필요해요. 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 상황과 견져보면 오늘 던져주는 시사점이 클 겁니다. 자, 이건 유보. 좀 이따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오늘 맞은편부터 볼게요. 자, 맞은편은 여러분들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목차를 잡을 때 다른 다른 장에서는 제 1장, 2장, 3장 이렇게 붙였을 거예요. 내가 이제 절로 붙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읽을 이 맞은편 전체는 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딱 한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기 좋게 제가 세 개로 나누면서 절이란 말을 써놨는데, 자, 여기에 말이 세 개의 말이 나옵니다. 자, 어떤 말이 제일 멋있어요? 자, 이 말. 예. 여러분들은 이제 노장 강의 들을 자격이 충분하고 상당한 도인이십니다. 노자가, 장자가 무슨 이야기 할까를 이미 짐작해 버리잖아요. 이건 자유예요, 뭐. 이건 짐을 끄는 평민의 수레. 평민의 수레를 끄는, 그래서 수레도 변변치 않고 말도 취향이 없어요. 이놈은 참 화려하죠. 정말 이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수레인가 봐요. 그걸 끄는 사람. 우리 결론도 말씀은 우리 현 사람들은 뭐에 지금 발버둥 치고 있냐면 나 이런 말이 될래. 이런 말이 되면 안 돼. 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자, 이 말이든 그 다음 말이든 간에 이 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 누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부나 혹은 말의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은 나는 말하고 다르지, 나는 내 삶을 사나 장담하실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뭘 위해 살았는가? 이 안에서 나는 좀 더 훌륭한 말이 되겠다고 뒤에 말을 향해서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말을 인용을 하면서 좀 읽어 드릴게요. 잘 첫 절이었습니다. 말의 발굽은 서리야 눈을 밟아도 발이 안 시려워요. 네. 있으니까 아마 부수보다 더 큰 뭘 딱 신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에게는 부추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말에게 부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두 번째, 털로 바람과 한기를 다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말에게 옷 입힐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말을 위해서 멋진 집 지어줄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 자체로 어떻게 볼까? 행동하고, 그러니까 거주하는 우리의 의식주에서 의와 주를 스스로 해결할 줄 알아요, 말이. 그 다음에 풀을 뜯고 먹고 물 마시고 지 혼자 할 줄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잡아다가 사료 먹여.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저 말처럼 사료를 먹겠다고 난리야. 사람이 주는 사료를 먹겠다고. 그럼 말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거대한 목표가 있고 아니라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리 높이 들고 뛰어다니기에 깡충깡충 노는 것. 이게 말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자,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 이미지를 갖고 계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게 뭘까? 니체의 자라수스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보면
인간의 정신 단계를 세 가지로 비유하죠. 첫째는 낙타의 단계, 두 번째는 사자의 단계, 세 번째는 어린 아이의 단계가 최고 연기라고 생각해요. 낙타는 죽으라고 일만 해요. 사자는 지가 재앙의 왕이라고 폼 잡을 줄만 알아요. 어린 아이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저 놀 뿐이에요. 엄마 보면 좋아서 웃고 그 다음에 뛰어다니고 놀 줄만 알아요. 그게 인간의 최고의 잘 사는 정신세계다 라고 한 것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보면,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보면 여기서 말하는 게 다리를 높이 들고 뛰어다니기, 이게 바로 어린아이처럼 그냥 깡충깡충 뛰어노다. 놀다라는 개념이 장세상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얽매이지 않고 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제 계속 반복되고 제가 또 환기시켜 드릴 테이지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런데 백낙이란 말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인재를 알아보는 사람 정도로 뜻으로 많이 쓰일 거예요. 어떤 좋은 임금이 신하를 잘 발작했으면 백낙 같은 눈을 가졌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백낙이라는 사람은 말을 딱 보면 말의 특성을 착 알아보고 말을 훈련드린 일인자예요. 그래서 백낙은 궁궐에 속한 조련사예요. 그래서 백낙이 훈련드리는 말이라는 것들은 쓰임새가 짐수레 끄는 수레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수레겠어요? 임금의 수레를 끌거나 귀족들의 수레를 끌거나 아니면 전투용 말이거나 승마용이나 그러죠. 그런데 그 말들을 진짜 좋은 말을 구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키운 말이 아니라 들판에 야생말을 잡아서 그 역을 잘 훈련시켜서 했을 때 천하의 명마가 나와요. 천하의 명마를 만들지 않은 사람이 백낙이에요. 아까 들판에서 이렇게 막 뛰어놀던 말을 딱 잡아와가지고 이 백낙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털을 태고 갈기를 깎으면서 단정하게 머리 예쁘게 깎아주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아까 발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발굽을 파내고 여기다 뭘 씌우고 신발 시키고 그 다음에 낙인을 찍어요. 낙인을 왜 찍어요? 딱 한마디로 내 것 하기 위해서 찍어요. 그리고 굴레 씌우고 그 다음에 마군과 발판, 궁궐이니까 겉으로는 아주 그럴싸한 좋은 궁궐 같은 집에다가 발판도 잘 깔아놓고 거기다가 말을 세우면서 네 야생마니야 이제부터는 여기 들어와서 얌전히 있어. 이게 1단계예요. 근데 이 1단계를 거치는 동안 말 중에 20, 30%는 이미 돌아가셔요. 실제로 10마리 중에서 2~3마리 죽었다는 뜻으로 받아줬고요. 말이 갖는 행복, 말이 갖는 천성은 20, 30% 없어져요.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자, 2단계가 지나면 이렇게만 했다고 해서 이 야생말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단계에 가면 이제 어떤 일을 하냐. 굶주리게 하고 목마르게 왜 하겠어요? 훈련시키려고. 말 잘 들으면 맛있는 거 주고, 말 잘 안 들으면 목마르게 만들고, 억지로 굶주리고 먹이로서 여러분을 컨트롤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달리고 날뛰게 하기. 그냥 보통 걸어서는 안 돼요. 전투마용으로 쓰려면 점프도 잘해야 하고, 뛰어넘도 잘하고, 그런 훈련을 시킨다든지. 두 번째 제식 훈련은 뭐냐면요. 임금이 폼 잡으려면 퍼레이드를 해야 해요. 퍼레이드에 쓰는 말들은 군대식으로 제식 훈련을 받아야 해. 야, 줄 맞춰! 스피드 맞춰! 이런 훈련을 해요. 그리고 앞에 보통 말보다 훨씬 더 장식도 이렇게 꾸며주고 해요. 근데 이런 장식이 말이 좋아할까요? 이제 울고 있다, 이 말은. 그리고 빠지지 않는 것, 채찍과 맷질로 상상 두드러 패고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천하의 명마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명마가 탄생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말들은 50% 이상이 죽어요.
한 개체로 따지면 말이 갖고 있는 특성 50%는 사라져요. 근데 사람들은 다 이게 되겠다고 난리라고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딱 던져주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봐. 내가 왜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시겠죠? 여러분들한테 장자는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삶도 한번 돌아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 옹기장인이 장인이네요. 과거도 몰랐네. 이제 진흙을 빚어서 둥근 그릇을 만들면 그림새에 꽉 들어맞고 네모진 그릇을 만들면 곡자에 딱 맞게 그릇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요. 요즘 같으면 찍어내겠죠. 근데 물레를 통해서 거의 똑같은 것을 수십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는 옹기장인은 백낙과 마찬가지로 참 진흙을 정말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백낙이 말을 참 잘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목수, 여기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잘라서 네모지기도 만들고 둥글게도 만들고, 이게 나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둥근해. 이렇게 만들어요. 누구 솜씨예요? 목수의 솜씨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목수를 통해서 우리가 붙여주기를, 이 목수는 나무를 참 잘 다스린다. 자, 이 글을 통해서 옹기장이와 목수가 하는 일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저런 기구 만드는 짓을 하지 말자고 장자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 우언이에요.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던져준 이야기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진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무가 됐는데 이 나무가 저 목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동그랗게 만들어졌거나 네모적으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임금이 쓰는 밥상이 됐거나 이러면 참 출세했다고 하실 거예요. 남한테 뭐 나무는 그럴 거예요. 아니 내버려둬, 나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말하지 않겠어? 그런데 니네들은, 우리 인간들은 그게 되겠다고 바둥바둥하고 있지 않아.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의 뭐랄까 실상을 우리에게 고발해 주는 거예요.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낙과 마르 관계, 옹기장인과, 옹기장이란 말도 있겠다. 예, 예. 아마 우리 어학가, 나수영 박사 어학 하시는 분인데 호타를 칠 일은 없겠다. 그 다음에 목수와 말, 진흙, 나무의 관계는 다스림의 관계거든요. 이 다스림의 관계인데, 이 다스림의 관계를 사람에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에게 비교하면 인간에게는 좀 통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대중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그럼 사람들의 천성. 아까 말은 어떤 천성을 갖고 있었어요? 신발 필요 없어. 그 다음 옷 필요 없어. 먹을 것 지 알아서 먹을 줄 알아. 훈련 필요 없고 다스림 받는 거 필요 없어. 한 성격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어떤 인간이든 생명을 갖고 있는 순간 생명을 유지하는 본능과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장자는 표현하냐면, 사람들 임금이 전쟁한다고 사람 동원시키거나 아니면 지 무덤 만든다고 동원시켜서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는 한 백성들은 스스로 옷 짜서 입을 줄도 알고 농사 지어서 밥 먹을 줄도 알고, 그 다음에 기분 좋으면 말처럼 깡충깡충 뛰어다녀 놀 줄도 알아. 야생마처럼. 그게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의 권초적인 천성이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러한 능력도 갖고 있고 또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장자는 뭐라고 부르냐면 동덕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동덕에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서울에
동독여대 있죠. 예, 예. 혹시 동독여대 나오신 분 안 계신가요? 긍지를 가지시고 그걸 동덕이라 한다. 그리고 동독 다음에 나올 말이, 제가 이걸 강조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또 뽑아놨는데, 일이부당. 자, 하나, 그러니까, 자, 이러한 능력과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예요. 동의하시죠? 이부당. 자, 이 당자는 우리 민주당, 국민의힘 당 할 때 당자예요. 근데 이 당이란 글자를 잘 보시면 이 글자가, 당이란 글자가 이제 아주 고전적으로 옛날에 쓰이면 향당에서 행정 단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근데 그 외에 이 당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조시대 우리 조선하고 떠오르면 가장 뛰어는 이렇게 팍 들어오는 단어가 뭐예요? 붕당할 때 당이에요. 그런데 이 당자가 들어간 순간 사실 네거티브 의미가 있어요. 이 당자를 가만히 보면 위에 이건 소리를 나타내고 이게 밑에 검은 흑자가 의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모여 있기는 모여 있는데 은큼한 생각을 갖고 모여 있는 적속들을 당이라고 그래요. 이게 파당이에요. 파당이에요. 근데 한결 같지만 혹은 한결 같고, 이 자는 영어로 하면 and도 되고 but도 돼요. 한결 같으나 해도 되고 한결 같지만도 되고, 참 번역이 진짜 어려울 때가 많아요. 네, 한결 같지만 혹은 한결 같은 나, 그러나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면 한 나라와 한 민족이 똘똘 뭉쳐서 하나로서 당을 이뤘던 때가 있죠. 근데 그게 가장 인류에게 폐해를 끼칩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의 군국주의, 마지막에 모두 천황 밑에 모두 감히까지로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하는 그 순간 일본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얼마나 큰 고통을 줬어요. 서양의 예를 들자면 누가를 들 수 있을까요? 나치 히틀러. 나치 히틀러의 그 독일 아리안족 구성이라는 하나라고 지위는 다 하나라고 해놓고 딱 그 하나로서 당을 이루는 순간 수많은 유대인을 다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지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당하는 게 굉장히 나쁜 짓거리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시대 원래 인간이 제대로 사는 세계라면 한결같지만 이러한 파당을 짓지 않아야 해. 이런 상태를 다른 말 하면 천방이라고 그래. 자, 이 방이라는 글자는 맹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싫어하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방심, 잃어버린 마음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한다고 맹자는 항상 주장하거든요. 근데 장자는 뭐냐? 우리는 방 내버려 둬야 해요. 야생마처럼. 그래서 놓여있다, 해방됐다, 이런 뜻의 방이에요. 근데 누가? 하늘이. 근데 하늘이란 말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노자책을 읽으면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을 때 이때 하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인합의를 할 때 하늘하고, 그 다음에 공자가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도 없어야 할 때 하늘하고 뜻이 사실은 다 달라요. 네, 그거 좀 설명해 드리고, 그게 이제 동양학을 하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언어가 갖는 한계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언어를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쓰고 있는 언어를 갖다가 자기도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 언어가 쓰여온 용례 안에 여러 가지 뜻을 이미 함축하고 오고 있기 때문에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요. 뜻이 여러인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장자를 읽다 보면 성인이란 말이 극과 극으로 써요. 아주 네거티브하게 쓸 때도 있고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하는데 그것도 같은 이유예요. 그건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오늘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